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비위가 엄중하다며 징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권력의 탈을 비닌 사적 보복과 다를 게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내일 화상회의로 열립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소집되는 등 여건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천위원 사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초로 진행될 비대면 화상국제회의의 준비 상황과 올해 의제는 무엇인지 곽현준 국회 사무처 국제국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수사 무마를 위한 억지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했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등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처분을,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등은 무혐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대리전을 벌여왔던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사유가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건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수사 무마를 위해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억지 징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처리하면 될 일을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구차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권력이라는 판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눈 크게 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들, 여당 의원들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들, 오늘부터 모두 징계 대상입니다. 정의당은 정당성 논란을 빚은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징계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논평했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 아쉽다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긴급 재가로 공포 절차가 이뤄졌죠. 야당 비토권이라는 걸림돌이 없어진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장 임명을 마치고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남은 임시국회 회기 동안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데 기여할 거라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입니다. 추천위원회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모레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야당 추천위원 2명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췄기 때문에 야당 비토권은 없어졌습니다. 앞서 회의에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전현정 변호사가 의결될 가능성이 큰데 여당은 문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최종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말까지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당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투트랙으로 공수처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인사하는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냐며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소위 무소불위를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공수처가 무소불위로 나왔을 적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를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 야당 측 추천위원은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자로 올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진 사퇴 이후에 의결이 이뤄지면 소송을 내는 것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야당은 추천을 최대한 지원하며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5개 중견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내일 대한민국 국회 주재로 화상회의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의 필요성, 그 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 이렇게 5개 국가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 믹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 핵심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견국 협의체입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2015년 대한민국 국회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 설립한 의회 협력체로 정부 중심의 외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행정부 중심으로 진행됐던 믹타 협의체의 의회 외교의 장까지 확대하면서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고 또 행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상으로 열리는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우리 국회가 2015년 1차에 이어 다시 의장국을 맡았는데 지난 5년간 5개 회원국이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모두 의장국 역할을 맡아 2번째 순환을 맞았습니다. 내일 열릴 6차 회의의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선 고려됐습니다. 팬데믹 시대 복합 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전체 의제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의 의회 리더십을 논의하고 지난 5년간의 믹타 국회의장 회의의 성과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다 힘든 시기지만 더더욱 힘든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회의 역할이나 신뢰관계, 의회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 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5개국 의회가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원국 의장단은 각 세션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한 뒤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내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국회 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이 결과가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새벽 한 4시 넘어서였나요? 그때서야 나왔습니다. 온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이 결론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징계 2차 심이 증인 신문을 거친 뒤 7시간 마라톤 토론 끝에 새벽 4시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애초 어제 자정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내부 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양정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논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에서 해임과 정직 6개월, 그리고 4개월, 2개월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해임과 정직이 2명씩 동수로 갈리면 징계는 더 가벼운 정직으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또 리포트에서 보셨듯 채널 A 사건과 정치적 중립 훼손, 판사 사찰 의혹 등 4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추 장관이 채널 A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위임했는데도 윤 총장이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훼손에는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다 예정된 각본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국민의힘 2개월 정직 징계가 법적 판단이 아닌 사실상 징계가 결정된 정무적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엔 여권에서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징계위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직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국민의힘이 정말 결론이 비슷하게 나오자 답정너 징계위다 이렇게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네. 권성동 의원은 징계가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임에서 정직으로 바뀐 이유는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라는 인상을 희석시키면서 향후 윤 총장이 제기할 행정소송을 대비함을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네. 윤 총장이 앞선 직무배제 당시 법원은 직무배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는데요. 즉 해임을 의결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해임 의결을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론에 대해선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게 봤기 때문에 임기가 7개월 남은 윤 총장에게 손해가 정도가 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또 내년 1월을 목표로 하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윤 총장을 해임하지 않고도 정권 관련 수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맡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원전 수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제기했는데요. 다만 정한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의 오더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 2개월 정직 징계 결정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크다고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첫 공식 석상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오늘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징계를 기회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날짜도 바로 잡았습니다. 가급적 연내 인사청문회를 마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출범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 스스로 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이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특검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입니다. 라임 사건 관련 윤곽금 전 대구고검장 구속과 검사 술접대 사건 등이 윤 총장 지휘 아래 벌어진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주장입니다. 네. 네, 윤석열 총장은 바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바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집행정지 소송의 결과가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지 못한 시점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일부 비판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당의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지은 셈인데 중도층의 여론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 위원장의 사과에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의 사과가 아닌 당 차원의 사과여야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오래 뿌리를 내린 당원도 아니라며 비대위원장이 할 사과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이 아닌 김종인 개인의 의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국민께 석고대죄한 김 위원장의 용기에는 박수를. 국민의힘 당 내부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은 사과 취지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은 여당의 입법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을 사과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박대출 의원은 안 하느니 못한 사과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이계 이재호 전 의원은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MB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매듭짓는 것이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과를 계기로 내년 4월 재보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수순으로 대대적인 당 혁신과 인적 쇄신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승부수를 띄운 김 위원장의 사과가 중도 외연으로의 확장과 당 쇄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법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를 절반에서 100%까지 감액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인데요.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경감 관련 발언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이동주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 금지 조치를 받으면 임대료 전액을, 집합 제한 조치를 받으면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이미 국회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 4건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집합 금지 조치를 받으면 임대료의 50%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 시 임대료를 30% 감액하는 내용 등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임대료의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임차인도 어렵지만 상가 공실 증가로 인한 소득 감소나 임대료에 의존한 대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유재산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명령으로다가 가격 결정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질 않아요. 일각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 취지엔 공감하지만 정부가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임차료를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금융업계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금융업계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 완화에도 마음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하나은행 등 5개 기관은 연수원 시설을 활용해 총 721시를 코로나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내 청년정치기구인 청년국민의힘이 청년층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국민의힘은 오늘 피선거권 연령 하한선을 기존 25세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는 청년 추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의회 선거에서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정당을 운영하는 아시아문화원의 정규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은 아시아문화원의 국가기관화를 통해 예술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법안 의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공무원 채용 특혜를 우려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시아문화원의 법인화를 주장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이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국유재산 건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은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뛰어나고 이동 동선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건축되는 공공청사의 건축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1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 바로 정치적 중립훼손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이 사실상 정치 참여 선언으로 해석된 건데요. 그런데 윤 총장, 퇴임 후 강아지 3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라며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 총장, 지난 10월에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것을 두고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난무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이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백수가 돼서 강아지 3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란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윤 총장은 비숑 2마리와 장애를 가진 진돗개 1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중징계에 향후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망론이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윤 총장 퇴임 후 실제로 정계와 손절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로 최대 위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에게 연말 모임과 회식,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는 등 방역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인들과 와인 모임을 가져 논란이 된 인물이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겠습니다. 원내대책회의 등 당내 회의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언택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국회가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고 국민의 방역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니언의 노마스크 와인 모임이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서둘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유니온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11일 마스크를 벗은 채 여러 사람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자리였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유니언은 사진을 삭제하고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 방역에 협조하면서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고요.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에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내년부터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신체만 건강하면 현역으로 입영합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기준들을 없애는 셈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군대 문턱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역 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신체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는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습니다. 이번 폐지 규정은 내년 2월 첫 병역 판정 검사부터 적용이 되고요.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앞으로는 문신을 한 사람도 문신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체검사에선 팔, 다리, 몸통, 복부 등 몸 전체에 걸친 이른바 조폭형 문신을 한 경우에는 4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타투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사회적인 거부감이 줄었다는 판단에서 문신의 경우에는 사회복무 요원 등 보충력에 해당하는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키로 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병역 자원 고갈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복무 기간을 단축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 감소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현역병 자원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강은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다섯 개 중견국 의회 수장들의 국제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내일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6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 국회 최초로 비대면 화상 국제회의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위기 속에 5개 중견국 의장단들은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실무기획단장이신 곽현준 국회 사무처 국제국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믹타 관련해서 리포트에서도 뵀었는데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리고요.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면 뭐 의회 외교를 총괄하는 부서다. 저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의회 외교 관련해서 총괄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회 외교 관련해서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믹타 국회의장 회의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국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몇 년째 했었는데요. 이 믹타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회의인지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믹타의 MITKA 이 5개 알파벳이 5개의 국가를 나타냅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그리고 터키, 호주. 그래서 이 5개 나라의 공통점이 중견 국가들이라는 것인데요. 네. 국제사회에서 자칫 과소평가될 수 있는 중견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취지로 협력체를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2013년에 제68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 네. 그해 외교장관 회의가 첫 회의로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2015년에 우리나라가 믹타 의장국이던 해인데 이때 대한민국 국회 주도로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회의이군요. 첫 시작을 우리나라 주도로 하게 시작을요? 된 거죠. 네. 네. 또 1년에 한 번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 올해가 6번째니까 앞서 총 5번의 회의를 가졌잖아요. 먼저 믹타 국회의장 회의 의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믹타 협의체가 그동안에 행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었던 네. 것을 이제 의회 외교의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믹타 협의체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고 네. 또 행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그럼 주요 성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성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출범한 이래 그동안에 다뤘던 의제를 보면 열린 의회라든가 평화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포용 증진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각국 의회들이 의회 차원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고 또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회원국들의 의회 외교 기반이나 역량이 강화되고 국제 이슈에 대해서 어떤 공통의 이해를 높이면서 공동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도 성과가 될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믹타 협의체를 명실공히 그 주요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게 한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주요 성과를 짚어주셨습니다.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개막을 앞두고 믹타 회원국 의회 관계자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믹타 국회의장 회의 성과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nd the MICTA audience. Starting as of 2015, MICTA has managed to integrate the vision of legislators from Mexico, Australia, Korea, Turkey, and Indonesia on the challenges facing each of our countries. MICTA has maintained a top-level, direct dialogue on issues of concern to our 5 countries, and also to the global community, while at the same time searching for solutions to those issues and problems. 안녕하세요. Hi everyone in Korea. This pandemic has forced countries and parliaments to deal with the new and rapidly worsening health threat. I hope MICTA can strengthen the rel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I also hope that MICTA speakers consultation meeting can focus and put people that are most impacted by COVID-19 pandemic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Crucial topic such as vaccine access and also health system issues of the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ould also be discussed. Good afternoon to everybody. I believe that the Interparliamentary Consultative Body of the MICTA will be a much stronger and much more advanced platform in the period ahead. And in this regard, MICTA can enhance and can reorganize its systematic organization, maybe just transforming its body as an 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 like a parliamentary assembly. In the coming years, maybe we can talk about how we can transform the MICTA consultation meetings of the speakers into a very constructive and very functional interparliamentary assembly. It may be one of our main agenda items that we can discuss in the coming years. 네,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비전을 제시한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6차 회의의 주제와 의제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워낙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바로 맞히셨습니다. 올해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하나의 대주제와 2개의 세션 주제가 있습니다. 네. 주제 선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고려가 됐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나 한세계화, 실업, 빈곤, 불평등 교육 이런 복합적인 도전 문제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먼저 대주제를 팬데믹 시대의 복합 도전과 의회의 리더십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런 복합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또 협력의 필요성 이런 큰 틀 아래에서 각각의 이제 세션 주제별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번 그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요, 국회 최초로 비대면 화상 국제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된 배경과 회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좀 엄중하기는 한데 그래도 네. 저희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방이나 면담 같은 의회 외교 활동은 일부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지역에서 또 네. 적지 않은 수의 대표단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 상황에서 좀 더 위험도가 보다 높다고 판단이 됐고요. 네. 그래서 회원국들 간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해 6차 회의는 화상으로 하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뭐 G20 정상회의라든가 주요한 국제회의들이 대부분 화상으로 전환된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뭐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건 뭐 당연하면서도 또 적절한 조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이렇게 최초로 화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저희 국회 방송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개회식과 2개의 세션 그리고 폐회식에까지 회의 전 과정이 국회 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믹타 비공식 회담이라고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조금 재미있게 소개하기 위한 네.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SNS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는 이미 업로드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예, 믹타 비정상 회담, 비공식 회담이라고 해서 네네. 예, 비공식 회담? 5개국의 청년 대표들이 아. 비공식적이지만 그래서 뭐 보다 솔직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도 네.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또 국장께서는 이번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실무기획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번 회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준비 시작 초기부터 일단 회의 시간을 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시차가 상당히 크기 예. 때문에 어려웠을 것 지금 같은데요. 멕시코하고가 15시간, 그리고 터키하고 6시간, 인도네시아, 호주가 각각 2시간씩 차이가 네.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의장님들이 그래도 보다 편안하게 무리 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좀 어떻게 맞추셨어요? 논의가 있었는데 다행히 멕시코하고 터키 쪽에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멕시코에서는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10시요? 그리고 터키는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멕시코와 터키에서 상당히 좀 양해 또 배려를 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네. 저희가 화상회의로 사실 국회에서 주최하는 게 최초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화상회의 운영 시스템 이런 아. 부분을 그 각국의 시스템이나 어떤 인터넷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혹시나 좀 오류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까 봐 네. 계속 점검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상대국 입장에서는 우리 화상회의 많이 해봤고 문제 없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달래가면서 그래도 우리 한 번만 더 맞춰보자. 계속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특히 시차 문제, 그다음에 기술 시스템 구축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실무 기획단장으로서 좀 끝으로 꼭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의회 외교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외교가 잘 돼서 이제 의회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공동 대응 체계 또 신뢰관계 구축이 되면 국가 외교의 한 축으로 훌륭하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이제 국회의장 회의도 준비를 해 왔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요.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좋은 성과가 이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서 좀 도출되기를 바라보고요. 국제국에 계시니까요. 앞으로 의회 외교에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국회 방송 또 뉴스N에도 시간이 되시면 좀 자주 출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실무기획단장이신 곽현준 국회 사무처 국제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4일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며 해서 잠시나마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도, 춘천 영하 15도까지 떨어져서 오늘만큼 춥겠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0도, 광주와 대구는 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